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파울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밤 11시 40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연휴 끝나고 월요일인데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방송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밀린 일 하니까 좋더라고요. 노란 바다의 세계의 파도? 그거는 이제 제 아이콘이 이제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원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노트북에는 그 파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정이 다 끝났냐고요? 치아 교정이요? 다 끝났죠. 예전에 33세 시작해가지고 36살 때 끝났어요. 원래는 이가 엄청 삐뚤빼뚤했는데 지금은 아주 가지런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정이 끝나도 계속 유지 장치를 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이는 원래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끼고 자야 한다고 하는데 많이 아마 틀어졌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그냥 출근해서 일 좀 하고 방송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 보고 막내를 재우는데 막내가 요즘에 재미있는 얘기 중독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얘기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동화 같은 거 막 얘기해 주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참나무하고 대나무하고 뽕나무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뽕나무가 뽕하고 방귀를 뀌니까 대나무가 대끼놈! 이러니까 이제 참나무가 참아라 하는 요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냥 애들한테는 웃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입력이 이상하게 됐는지 갑자기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대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상하게 들어갔더라고. 참나무랑 뽕나무가 살고 있었대. 근데 뽕나무가 방귀를 뻥 꼈대. 그래서 참나무가 방귀를 엄청 많이 꼈대. 그래서 둘 다 죽었대. 뭔가 잘못됐어. 아무튼 잘못 들어갔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자베스의 페더였습니다. 오늘 기안84 인터뷰가 올라갔더라고요. 편집이 많이 돼서 정제가 돼서 올라갔더군요. 그 많은 분들께서 기안84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 좀 걱정했는데 굉장히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이 영상에서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측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2시간 남짓 했는데 침착맨님하고 저는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안84는 너무 오랜만에 막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갑자기 막 형 우리 바다 갈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한 5시 좀 넘었는데 뭐 어디 뭐 강화도 가서 뭐 새우나 구워 먹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면 뭐 우리 그 옛날에 거기 뭐 강릉 가가지고 뭐 한밤 자고 올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러고 싶지만 가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뭐 더 막 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우리 그거나 하죠. 그거 올림픽 그 월드컵
그거나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션 월드컵을 하게 된 거예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그거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배고픈데 이제 뭐 어디 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 근처에서 뭐 먹자니까 뭐 어디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까지 왔어요. 거기 원래 기안84에 있는 데는 그 어디지? 수원 어드맨데 수원인가 어딘가 하여튼 이제 분당까지 다시 와가지고 뭐 먹고 족발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고 오랜만에 이제 얘기 좀 하고 헤어졌죠. 뭔가 걱정이 돼요, 항상 그 친구는. 왜냐하면은 과천이지 참. 맨날 소주를 2병씩 마신대요.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야지 잠을 잘 수가 있대요. 좀 아무튼 굉장히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야후에서 같이 했잖아요. 한 15년 가까이, 13년 그 정도 됐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20대 때부터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그 변화의 과정들을 이제 다 봐오고 서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극적으로 뭔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방송도 그렇고 어떤 웹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방송에서는 일단 웃긴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침터뷰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분량 보니까 한 2부 3부 더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So slowly a sunlit dream pulls me out of sleep. Feel the morning through the... 카이 드림스의 선키스드에 이어서 빈스 과랄디 트리오의 페블 비치 들으셨습니다. 페블 비치는 제가 가끔 방송 오프닝이나 이제 그럴 때 쓰는 음악인데 넉넉히 있다가 넘어가서 재생이 됐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선곡이었어요. 이제 사연을 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1월 26일자 사연들이고요. 신청곡은 아마도 1월 4일, 5일, 6일 그때쯤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한강에 자전거 타러 매일 가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닙니다. 한강 가는 길이 특히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인도가 비어 있어도 대놓고 여러 명이 모여서 걸어 다닙니다. 자전거 벨을 울려도 돌아보지도 않고 비켜주는 것도 제대로 비키지도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연인들끼리 애정행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제도 자전거 도로에 한 놈 서 있길래 그 한 놈만 피해갈라 했는데 갑자기 남자 쇼패딩 안에 안겨있던 여자가 튀어나와 차에 치여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제 몸속에 매드맥스 워보이의 피가 끓어올라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제 저는 발할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억해줘! 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면 벌밤 시청자들은 알아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자전거를 안 타는 입장에서는 참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안 타는 사람하고 입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안 타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전거길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또 요상한 게 있고,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그 장애물들이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렇더라고. 뭐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뭐 계속 다니는데 뭐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죠. 막상 내가 걸을 때는 또 자전거 거슬리고, 내가 타면은 또 행인이 거슬리고, 다 자기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워보이는 좀 그렇죠. 네,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가끔 탄천에 산책을 갈 때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이들이 보조바퀴 떼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좀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 참 위험해요. 서로 위험해, 서로. 그리고 굉장히 또 빨리 달리는 분도 있고 거기가 좀 빨리 달리기엔 또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자전거 길이 있어도 언제 행인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뭐 조심을 이제 서로 해야죠. 요즘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은 조금씩 더 나오겠네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할 게 없으니까 애들하고 이제 마당에서 자전거 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학 중에 하나는 보조바퀴를 이제 떼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해서 잘 타시고요. 헬멧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I've never 챗 베이커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였습니다. 참 좋죠? 사연자께서 채팅방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 발할라로 갈 준비가 되신 워보이님께서 채팅창에 오셨습니다. 자전거 조심해서 타시라는 그런 덕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올해 편입시험을 마치고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중앙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공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래 자존감도 낮고 학벌에 관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마침내 그게 사라진 듯하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전 항상 학벌에만 관심이 있었지 막상 정말 제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공계라서 학과가 중요한데 전 제가 지원한 학과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그 전적대 학과와는 너무 다르기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주펄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걱정은 한 적이 있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걱정은 미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순간, 경기가 시작된 순간 알게 돼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항상 그 연재가 시작된 순간에 1화가 올라간 순간에 알게 돼요. 나는 연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근데 결국 해내요. 꾸역꾸역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근데 다들 아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된겨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맞춰 나가면서 꾸역꾸역 해나가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다 하면은 그것 또한 재미가 없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단하지 말자는 거.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또 들어야지. 다음 곡은 샤데이의 Is It a Crime입니다. 샤데이의 Is It a Crime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올해 22살이고 100일 된 아기 엄마예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임신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30대,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제 고민은 제 생각과 다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임신 과정과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처음 초음파를 혼자 보러 갔을 때 형체도 없는 코딱지만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귀엽게 느껴져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던 때와 남편이 같이 잘 키워보자 잘하겠다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썰이나 주변에서 보던 독박 육아, 집안일을 안 돕는 것, 임신 때 서운하게 하는 것,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 시댁 문제, 돈 문제, 남편과 보내는 시간, 남편의 음주, 흡연 문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외로움, 공허함 등 저의 결혼 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오빠도 노력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20살이 된 친동생과 저희 집에 함께 지내며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빠는 집안일과 육아를 맘 편히 저에게 맡기고 밖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 옵니다. 위에 말한 문제들 중에 육아, 집안일, 혼자 있는 외로움 3가지를 해결책을 찾아 동생과 함께 달랬다면 오빠도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걸까요?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이렇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풀 곳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저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얘기를 들어주며 바람도 쐰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 본 것이 공부입니다. 제가 임신 전에 편의점 알바하며 하던 공부를 마저 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제 삶도 목표를 달성하며 엄마로서가 아닌 저 자체로의 성공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사이버 대학 졸업을 하고 싶은데 오빠는 신청하라지만 저는 저보다 아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삶이 되어 아기 살 거 사기도 빠듯해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든 돈 가져온다고 시작하라고 하지만 그 돈이 빌려오거나 부모님 손 빌리는 것이라 내키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인생이 복잡하고 어린아이에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아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로 속을 썩히는 게 지치네요. 하도 눈물도 많고 마음도 혼란스러워 전문적인 치료로 도움을 받을까도 생각했네요. 해답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22살의 엄마가 되셨군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얼마나 힘들지가 이제 굉장히 힘든 게 느껴집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되셨군요. 지금이 근데 이제 100일 됐으면은 지금까지가 가장 힘들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산부터 100일 때까지가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100일 전까지는 잠도 길게 안 자, 아기가 막 3시간마다 깨서 울어요. 근데 100일부터 이제 한 막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이제 길게 자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밤에 조금 편해지게 되고 지금 아무튼 동생이 도와주고 있는 거는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뭐 남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근데 아무튼 육아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항상 6시 뭐 이렇게 되면은 울적한 표정을 지으면서 칼퇴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육아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부나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가 지금은 이 글만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이제 한 4살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3살, 4살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간이 생겨요. 오전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생겨요. 한 대여섯 시간이 생겨. 그 전에 하나도 없다가 그러면은 그때 뭔가 하면 좋다. 한 3살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만화 안 그리고 계속 했거든요, 그냥. 근데 어린이집을 가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지금은 사실 뭐 인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100일이면. 돌 때까지도 좀 뭔가 어려워. 좀 그냥 짐승이야,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도 아마 좀 더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들으신다면은 댓글 하나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육아 만화 하나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거 사인해가지고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비밀글로 뭐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그만 정신없이 말고
아월의 내일도 우린 아마 쓸쓸할 거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일찍 결혼하셨네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29살이야. 20대야. 초등학생 엄마가. 길게 보면 나중에 엄청 편하시겠는데요? 길게 봅시다, 길게. 길게 보시죠. 아무튼 근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진짜. 사드론 육아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스타냐고. 왜 사드론 육아야 이게.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20대 후반에 안양에 사는 펄떡이입니다.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때에 아버지께서 외국 회사로 이직하면서 저는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간 폐관 수련급으로 중국어 공부를 해서 중국 문화와 언어 소통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주위에 살다 보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저희 집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인도였고 사람 2명이서 가기에는 적당하지만 셋이서 가기에는 좁은 길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앞에서 걷게 하고 저는 뒤에서 노래를 들으며 힙한 워킹을 하고 있었죠. 둠칫둠칫. 그런데 그 2명이 잘 걷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길래 저는 이 친구들이 굳이 좁은 길이지만 나랑 같이 걸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앞에 친구들과 같이 걷기 위해 넓은 보폭으로 2-3걸음을 걷는 순간 갑자기 제 시야가 밑으로 꺼졌고 코에 강한 매운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맨홀 구멍에 빠진 겁니다. 코에 강한 매운맛은 친구가 저의 코를 강타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코피를 흘리며 맨홀 구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맨홀 구멍 밑에 나무 판자로 걸쳐 놓아서 아예 빠지진 않고 땅바닥에서 보면 머리만 나와 있을 정도로 빠졌습니다. 저는 맨홀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왜 나를 때렸냐고 묻자 친구는 옆으로 갈라지던 때에 설마 얘가 모르겠어? 하면서 저를 슬쩍 봤답니다. 그런데 정말 빠지자 친구는 저를 구하려 손을 뻗었고 거기에 제가 맞은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웃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창피하고 짜증이 났었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하수구에 빠진 사람이 제가 될 줄이야.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운동할 때나 걸을 때 벌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본 것 같은데요? 그 맨날 중국 짤방은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땅속으로 사라지고 이런 거? 본 것 같아, 유머 사이트에서. 아유, 참 근데 위험했겠네요. 만약에 거기에 발판이 없었으면, 진짜 깊은 맨홀이었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참,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고. 친구가 손을 뻗어서 코를 맞은 거는 정말 뭐랄까요, 굳이 안 맞아도 될 뻔한 거였네요. 정말 아팠겠다. 정말 아팠겠어.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밑에 잘 보고 다니시고요. 앞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차일디시 감비노의 소버였습니다. 차일디시 감비노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This is America 그 뮤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막 숨은 의미가 많다 그래서 막 분석한 글도 찾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라이온 킹이 실사로 다시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그 심바, 어른이 된 심바 성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한반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머릿속 상상을 글로 옮기며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간간히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도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밖에 못 나왔던 저는 목마른 사람이 샘물에 달려드는 것처럼 등교하자마자 도서관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꽂혀있는 모습조차도 사랑스러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저는 재빨리 위에서부터 제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 선생님의 풍성한 수염이 인상적인 사진이 있는 책이 보였습니다. 책의 제목은 바로 안나 까레니나였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 빌리는 것을 까먹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한 상태여서 결코 만날 수 없는 책, 안나 까레니나. 안나 까레니나는 저에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계의 문학 전집을 빌려갈 리가 없는 학교 도서관에 안나 까레니나가 찾아온 겁니다. 이건 운명이다 하고 저는 바로 그 책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보다 더 훌륭한 글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을 본 탓에 글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글 프로그램에 검은 지렁이를 가득 채우고 컨트롤 S를 누른 후 나르시시즘에 젖어 위에서부터 글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면 혐오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인물은 너무 평면적이고 스토리는 너무 전형적이고 사건은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퇴고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쓰레기인 초고는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방금 만들어진 몇 바이트짜리 한글 파일은 휴지통에 들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세계의 명작을 쓸 수 없다고 글을 쓰는 걸 시작조차 않는 게 바보짓인 걸 알지만 이젠 뭔가 쓰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졌습니다. 주펄님도 너무 훌륭한 작품을 본 탓에 작품을 못 그리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펄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펄님이 본 훌륭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허영만 선생님께서 이말년 시리즈를 보고 이런 상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비슷한 듯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용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명작병 또는 이제 대작병이라고 불리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창작자들이 겪게 되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고요. 자연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이유는 나는 이런 걸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길 디딤돌로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명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아니면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쓰시는 게 읽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톨스토이고 또 펄떡이 선생은 펄떡이이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음사 문학전집은 근데 참 좋아요. 옛날 문학들하고 뭐 안나 까레니나 말고도 좋은 소설들 많이 읽으시고 뭐 넷플릭스 영화도 많이 보시고 좋은 영화 소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섭취하시길 골고루 섭취하시길 바라고 나쁜 것도 많이 보시고 소위 말하는 나쁜 거 많이 보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께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곡은 제주소년의 손잡고 허밍입니다. 제주소년의 손잡고 허밍이었습니다. 쭈펄님 혹시 최근에 영화관 가신 적이 있나요? 라고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1월에 1917을 본 게 마지막으로 극장에 간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1년 정도 됐네요. 네, 그때 그거는 이제 극장에서 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못 가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영화 월드컵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봤었어요. 한 30대 초반까지도. 근데 극장에도 이제 항상 뭐 밤에 애들 재우고 뭐 심야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극장이 아무리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도 요즘은 9시면 극장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상영 시간이 뭐 6시 뭐 이쯤 시작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해제됐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런 게 이제 관성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풀려도 사람들이 막 OTT나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극장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왜냐면 없어도 사는데 별 불편이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난 그게 좀 걱정이고, 그리고 이 마스크가 주는 익명성의 어떤 편안함도 좀 있잖아요. 나는 요거 끝나도 한동안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이후의 세상이 좀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쨌든 빨리 끝나길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그거를 좀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홈시어터. 제가 옛날부터 이제 로망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을 좀 슬슬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프로젝터도 하나 사고 스크린도 주문을 해놨어요. 둘 다 아직은 이제 배송 중인데 오면은 한번 또 후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아방궁이에요. 홈시어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프로젝터 뭐 지금도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뭐 신의 비밀이라고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낮에는 근데 못 봅니다. 낮에 뭐 밝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불 다 꺼야지 보이고.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 아, 그걸 쓸 벽이 필요하다고요? 벽은 있어야죠. 벽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거기에 플스 연결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은 즐겁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펄하. 지난번에 성대대학원 면접 전에 떨려서 방송 보던 투수예요. 결국 성대대학원 합격해버렸네요. 4년 내내 전공과 안 맞아서 고생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 잘 해보려고요.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리고 펄님이 떨리는 거 파괴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나 봐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 벅차오른다는 거 요즘 다시 느껴요. 서점 가는 것도 좋고 책 보는 것도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는 혼자 양주 한잔 하다가 4년 동안 힘들었던 게 북받쳐 올라서 퀸 노래 틀고 펑펑 울었네요. 혼자서 펄님 응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응원 남겨요. 신청곡은 퀸의 Spread Your Wings입니다. 퀸의 Spread Your Wings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그 대학원 합격하신 펄떡이 선생님을 위해서 한국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디 좀 된 얘기지만 의견 듣고 싶어서 사연을 남겨봐요. 학원에서 만나면 수업 끝나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여럿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친구로 다 같이 함께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다 그 중에서도 가까워진 한 친구가 있는데 이성으로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 상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태도나 행동으로 보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제 생일에 친구들이 깜짝 생파를 해주었어요. 케이크도 사오고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끄고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랬죠. 그때는 막 친해진 지 몇 달 안 된 터라 다들 신났어요. 근데 그 가까워진 한 친구가 상자를 하나 꺼내서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친구들이 오, 선물 준비했냐? 오, 다 주었냐? 하고 막 그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그 친구는 대꾸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심지어는 끝내 우리가 다 헤어질 때까지 그 상자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네, 저는 끝까지 받지 못했어요. 그냥 농담 삼아 내 거야? 라고 물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상자는 뭐였을까? 포장도 없었지만 그렇게 부끄부끄한 사이도 아니고 어색한 사이도 아니에요. 괜히 제가 오해할까봐 그런 건지 그 친구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그날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요. 주기 아까웠던 걸까요? 다른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아님 다른 사람 줄 거라서? 모르겠네요. 뭐였을까요? 궁금해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어서 애들 볼 시간도 없네요.
그거 그 케이크 싸가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튼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채팅창의 의견을 좀 볼까요? 자, 디기너박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폭약이었다. 슈레딩거의 선물 상자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다들 응원해주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아쉬우셨나 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성으로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브론즈의 C사이드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둔 채로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란 시간 동안 그런 짝사랑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0살 봄,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자와 친해질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이 대학에 들어온 남자들이 의례 그렇듯 저 역시도 그녀를 향한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아침이 되면 잠이 많던 그 친구를 깨우고 수업이 다 끝나도 구태여 꽈방으로 가 그 친구를 만나고 또 가끔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면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알 때쯤에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그녀와 저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여러 활동도 해보고 뭐 여사친도 많이 만들고 소개팅도 여러 번 해봤지만 왠지 그녀가 다시 솔로가 되었을 때 저희 옆에 누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구와도 쉽게 연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최고의 건빵 안주 그리고 행군 안주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지난한 짝사랑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소대 최고의 안주였습니다. 수료가 가까워질 무렵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에 남자친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들여 답장을 보냈고 자대 배치 받으면 보자는 말을 떠올리며 후반기 교육을 버텨냈습니다. 저에게 있어 첫 휴가는 남달리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은 건 거의 2년 만이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휴학하고 뭐 했는지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끊임없이 연락이 이어졌고 부대 특성상 자주 나갈 수 있었던 저는 거의 매주 그녀를 만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 번은 곱씹었던 저의 마음과 안타까움은 조금은 성급했을지도 모르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하고 한 고백이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납득이 가는 거절이었기에 더욱 붙잡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이따금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아릿하기만 한 그때의 기억이 그녀에게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긴 시간 동안 좋아했다는 게 그녀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2년 만에 단둘이 밥을 먹던 그날, 20살 때. 아닙니다. 여기는 저기 뒤에 신청곡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뭐 공감 갑니다. 공감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읽기로 마음을 먹고 읽었는데 잘못해서 그 다음 문단을 읽어버린 저의 실수가 웃겨가지고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이게 군대가 문제예요.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증폭이 된 거야.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럴 만한 게 아닌데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더 뭔가 좀 애틋해지고. 보세요. 사귄 것도 아니고 짝사랑 얘기인데 소대 최고의 안주가 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소대 최고의 안주가 되었어.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건데 왜 소대 최고의 안주가 되었냐고. 도대체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좀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뭐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녀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몰라요. 네. 근데 저도 요런 느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틀어야겠네요. 오랜만에. 김형중의 그랬나봐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나온 노래예요. 군대에서. 근데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읊조리던 노래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틀어봤습니다. 벌써 한 20년 된 노래네요, 이것도. 임진왜란 시기인가요? 아니요, 2002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요. 자, 다음 사연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민망한 사연인데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읽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9일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침착맨님과 그리고 특히 주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침펄에게 왜 감사함을 느끼는가? 듣는 펄떡이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아무나 하기 힘든 3대가 죄를 지어야 가질 수 있다는 무명예술인입니다. 벌써 무겁고 지루하군요. 아무튼 저의 가족은 전보다 꽤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나 저의 성격은 안분지족의 삶을 지향하는 성격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데 남의 시선 때문에 가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안 괜찮다가 또 사실 알고 보면 나는 괜찮은데 남들 시선 때문에 안 괜찮다가 이게 힙합이네요. 허허. 아무튼 저는 점점 도태됐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낙천적이고 한때 나르시시즘이라는 별명도 있었던 저는 점점 초라해지며 주변을 탓하고 무기력하게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핸드폰만 보던 저는 침펄 토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침착맨의 카페에 가입하고 침펄 백캠 데타 DJ 하는 걸 챙겨 듣고 MBC 연예대상에 침펄님이 시상하러 나오셨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될 줄은. 그리고 주호민님의 펄밤 라디오를 접하게 됩니다. 원래도 라디오를 좋아했던 터라 주펄님께서 라디오를 시작하셨을 때 이건 정말 모참치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참치 무야호 김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듣고 산책할 때도 듣고 샤워할 때도 듣고 친구가 말할 때도 듣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술가라면 자고로 어떠한 방식이든 따뜻한 위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펄님, 혹시 선생님께서는 꽤나 많은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살면서 이병건 주호민님을 만난다면 꼭 감사하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려 죽여도 만날 각이 보이지 않던 와중에 주펄님께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제 마음을 적어봅니다. 아무튼 저는 위로를 받았고 덕분에 침대에서 일어나 열심히 한 결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과분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루해서 눈이 감기는 펄떡이를 발견했습니다. 각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실까 마음이 하나도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뭐냐고요? 고맙다는 거지. 그만큼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지. 다 같이 한번 무야호나 외치고 노래 들을까요? 무한 무야호. 장범준 이집의 밤을 지워가네였습니다. 오늘 아주 사연이 다양하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주팔님. 저는 모 지방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시골이라 여느 때처럼 환자분들이 없을 때 쉬면서 유튜브나 펄밤을 듣던 어느 날 심정지 환자분이 들것에 실려왔고 즉시 기도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40분 이상 지속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간혹 심정지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주 고령의 환자분인지라 소생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보호자분들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오실 때도 있고 혹은 젊어서 금방 돌아오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고령이라 말하기도 젊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60대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제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좀 더 잘했다면, 좀 더 일찍 왔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 계속 곱씹어 보게 되네요. 사망 선고는 의사생활 동안 많이 해보았지만 아직도 보호자분들의 마음의 무게는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작년에 코로나 파견 가서 듣기 시작한 펄밤으로 많은 위로도 받고 재밌는 사연도 많이 들어서 저도 사연 한번 꼭 올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첫 사연을 보내게 되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신청곡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나이트 오프의 잠입니다. 옥상 달빛에 떠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오늘 펄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온 신청곡들은 1월 6일자 신청곡이었고요. 사연은 1월 29일자 사연들이었습니다. 아직 29일 사연이 더 남아있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이 화요일이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일주일 중에서 가장 빡센 게 화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곱이 넘기고 이제 목요일부터 또 이제 뭔가 주말이 오는 느낌이 오고 한 이틀 옌병하면은 더 주말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 지내봅시다. 마지막 곡은 코스믹 보이의 겨울 보내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